안녕하세요. 이배경, 송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자녀, 이런 관계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저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갈등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저희가 성격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제 아내 성격 다 알거든요. 30몇 년 살아서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성격에 대해서 책도 쓰고요.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나 파악이 이제 하나님이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거 다 썼어요. 그 정도로 전문가면 이제 더 이상 저희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잔소리는 안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왜 그러는지 다 아니까. 그런데 아직도 포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뭔가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해결할 것인가. 저는 하여간 아내랑 가장 많이 갈등하는 데가 뭐 쇼핑몰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잖아요. 함께하고 싶으니까 저는 쇼핑도 같이 잘 가요. 쇼핑하러 갔는데 하여간 아내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앞뒤 그냥 저렇게만 얘기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잠깐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다니다가 아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잠깐 갔다 오면 아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내 찾으러 다닌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찾게 되면 그동안에 또 걱정도 되고 그런 게 한꺼번에 폭발해 갖고 화도 내고 넌 도대체 이렇게 없어지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밤낮 저희 일이죠. 제가 7살이 아니지 않아요. 그죠? 전 6살도 아니고 7살도 아니고 제가 없어져 봤자 쇼핑센터고 결국 거기서 뭐 사러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저를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이거 말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이제 이렇게 같이 쇼핑센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둘 다 저희가 바쁘잖아요. 저도 학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뭘 사러 나갈 시간이 없다가 우연히 같이 나갔는데 근데 추석이 한 주 후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저희가 또 애가 많기 때문에 선물을 이제 미리 그런 것도 좀 챙겨놓으면 좋잖아요. 그걸 미리 이렇게 챙겨놓을 시간도 없는데 거기 딱 보니까 세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은 넥타이랑 그 평소에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이 완전 50% 이상 세일하니까 눈이 그냥 제가 확 돌아가는 거죠. 근데 원래 저란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일을 할 적에 너무 싸면 그때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회는 항상 너무 중요해서 전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두고두고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자고 저기 가자고 쿡 찔러요. 그러면 꿈쩍도 안 해요. 벌써 딱 느껴져 이 저항감이. 그러면 제가 가자고 자꾸 찔러요. 그러면 뭘 또 사냐. 그러면서 다 있지 않냐. 집에 쏟아지는 게 다 넥타이고 뭐 그런데 뭘 또 하냐. 집에 쌓여있는 게 물건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또 이게 또 새로 나오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또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사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요. 이거 계속 제가 건드려 봤자 괜히 싸움만 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 뭐 그거 오래 걸리겠어? 그냥 탁탁 고르면 되지. 이게 우리 구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제 벌써.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빨리 들어가서 저거 사가지고 오리라. 그러고선 들어갔는데요. 아마 벌써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남편이 없어서 아직 안 나온 건가? 아니면 없어진 건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거는 없어진 거고 내가 벗어 나왔구나. 내가 못 본 사이에 어디 갔구나. 그리고 전 남편을 찾아다니면 남편은 저를 찾고. 아니 남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일 하느라고 계속 다니고 있고 저는 쫓아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것들을 힘들게 하는가만은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의 주변이 좀 잘 정리돼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저희 아내는 절대로 정리를 안 해요. 집도 어지럽고 이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속에서 이 부하가 나고 못마땅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자꾸 갈등과 싸움과 심하면 화도 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거는 도대체 이 부부 사이에 웬 서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욕구라는 개념으로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라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근데 사전적 정의를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함 그리고 또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만족을 느끼거나 뭔가 충분한 것들이 주어져서 기쁨을 느낄 때 자기가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취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기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원하는 것 내면에는 그 근본적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욕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가 뭔지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사실 어떤 때는 영어가 좀 간단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잠깐 써보면 우리가 뭘 원하는 거는 욕망이거든요. 뭘 원하는 거. 그런데 그 욕망의 그 밑에는 그걸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원트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다 우리가 그죠? 원트라는 거는 욕망이라면 니드라는 거는 욕구.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좀 얘기하는 데도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니드라는 욕구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 내면에 숨겨 있어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를 뿐이지 그게 충족이 안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차를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원하는 게 있어도 그 욕망 밑에 숨어 있는 이유는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과시하고 싶은 과시 욕구 때문에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랑 주말에 놀러 가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또 차가 필요한 차가 거고.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가 사달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사주기도 하고 네. 이런 그 욕구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욕구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욕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욕구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또 성격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하셔야 될 건 내가 정말 내면에서 원하고 있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찾아가시는 거죠. 예. 그 먼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르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좀 다르게 창조하셨죠. 남자를 창조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창조했나요? 남자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일을 줬어요. 남자는 그래서 항상 조금 여자보다는 일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결혼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혼하면 결혼이라는 걸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중심적인 남자는 항상 프로젝트, 과업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나요? 예. 네. 그렇죠. 네. 돕는 배필로. 이 아담이 혼자서 지내는 게 외로워 보이니까 옆에서 돕는 배필로. 영어로는 헬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 남자를 도와주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관계지향적인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남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서로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욕구가 안에 있게 돼 있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편들은 결혼도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혼 프로젝트를 열심히 해서 이 여자를 꼬시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 승낙까지 받아서 결혼식을 하면 프로젝트가 끝나. 그래서 더 이상 이 남자들은요, 지나간 프로젝트를 별로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조금 새로운 것들을 항상 좋아하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는 남자가 계속 프로포즈하고 계속 거절하죠. 그죠? 하다가 계속 거절하고 도망 다니다가 이 남자랑 살까 네. 고민하다가 결혼식을 딱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 결혼 정하는 프로젝트를 거예요.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부터 잘 시작하는데 살아보려고. 근데 남자는 이미 떠났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는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일의 성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일도 큰 일을 좋아해. 작은 일은 별로 신경 쓰기 싫어. 작은 일은 관심도 없어. 그건 여자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큰 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큰 일을 하고 와서는 반드시 칭찬 듣고 싶어. 내가 일 잘했다. 이 얘기를 좀 부인한테 듣고 싶은데 하여간 부인이 칭찬을 안 해요. 부인은 그 큰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 사소한 일 도와주는 게 좋아요. 집에서 뭐 가사 일도 좀 도와주고, 뭐 처갓집 일도 좀 도와주고, 이런 일을 도와주는 것들이 관계에서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얻기를 부인은 원하는데 남편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큰 일만 저지르고 다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들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남편은 월급 보냈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월급 보냈어. 딱 이래요. 월급에 남편이 가져오는 거니까 당연히 보낸 건데 그러고 나서는 저녁에 쓰레기도 안 버리러 가고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급 보낸 거랑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쓰레기를 버려주는 거가 지금 와이프도 지금 힘들어서 같이 힘든데 그렇게 같이 하는 거를 저는 기대하는데 자기가 월급 보내줬다 이거죠. 남자는 그 큰 일을 하나 하면 굉장히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아늑한 환경에서 부인이 좀 서비스 해주는 걸 대접받고.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근데 집에 가면 일 시키고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뭐 설거지에 뭐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건 그냥 좀 여자들이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들이 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죠. 여자들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잘했어. 그러니까 당신 참 기쁘지? 아니면 당신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똑같이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 남편도 제가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칭찬을 받기를 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일중심적인 남자들은요, 시각이 발달했대요. 그리고 후각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향수는 여자들이 쓰죠. 그래서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쁜 거 보면 눈이 자꾸 돌아가. 얼마 전에 저희 강의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상담을 올렸어요. 결혼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 첫 아기를 낳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외출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옆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눈이 돌아가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이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될까요? 여자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는데 남자들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답을 썼어요. 건강한 남편이랑 사시는군요. 네, 건강한 남자들은 눈을 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여자들은 청각과 촉각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가서 여보 당신 정말 사랑스럽다 이쁘다 이렇게 자상하게 귀에다가 얘기해 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데 이 또 큰 일만 좋아하는 남편이 그런 건 또 그런 절대로 말 안 하는 절대로 안 거죠.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그 거죠.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적인 남편들은 아내가 매력적인 아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내가 좀 이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가 집에 갔더니 자다가 일어난 부시시한 얼굴로 나오면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속상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여자들은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가정이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을까? 가정 안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좋아요. 남편이 돈 조금 벌어다 주면 뭔가 좀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될까 봐, 가정 유지가 잘 안 될까 봐 불안하게 느껴지는 불안감이 거죠. 생겨서 이제 아이들 등록금도 나오지. 그다음에 또 그 김장도 해야지 되지. 또 이제 좀 있으면은 부모님 또 환갑도 되시지. 뭐 여러 가지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여자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한테 계속 돈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은 자존감이 다 깨져. 내가 밖에서 이렇게 큰일하고 와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부인이 자꾸 돈 거기다가 돈 얘기만 하나요? 옆집 남편 얘기하지 뭐 친구 집 얘기하지. 이럴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은 남편의 요구가 무너지는데 남편이 그거가 욕구 불만이 쌓이다가 욕구가 안 채워지면 항상 제가 보면 부적절한 순간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터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부인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여자의 욕구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감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 안정감이 깨질 때 불안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편 힘든 거 알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보다는 자꾸 그 어렵다는 얘기, 힘든 얘기, 바가지 뭐 이런 거 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점점 부인하고 얘기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서 자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쫓아간다는 거죠. 그 남편이 결혼을 해서 아내랑 결혼했다는 거는 내가 사랑받고 싶다. 남편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이 세상의 모든 여자로부터 다 포기하고 이 여자에게서부터 받겠다는 결단이 결혼이거든요. 여자도 똑같아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욕구를 다른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하고 이 남편으로부터만 받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서로의 욕구들이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거죠. 아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아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또 기분이 나빠서 쌓이고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화난 얘기가 더 나가고 뭐 아내도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좀 안 좋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 아내들이 남편한테 가장 원하는 거는요. 정말 관계에서 자상한 애정 표현을 제일 듣고 싶어 해요. 네. 남편이 정말 사소한 일에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자상하게 애정 표현을 잘해줄수록 부인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욕구가 막 온갖 충족되는 희생을 거죠. 다 해도 괜찮아요. 그죠? 저도 며칠 전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막 그냥 그 딱딱한 의자에서 자고 왔는데 남편이 당신 참 수고했다,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도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디 하나가 저를 그렇게 정말 몸바쳐서 하게 만드는데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작은 걸 하는 것보단 큰 거 하나 해주고 싶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자동차 관심도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희 남편이 가끔요 저보고 자동차, 저 자동차 제네시스 뭐 이러면서 저거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남편이 생활비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제네시스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왜 TV에 보면은 왜 그 자동차 갖고서는 무슨 되도 않는 무슨 이태리 유명한 그런 막 경주용 자동차 이런 거 막 우리나라에 갖고 다니는 거 막 부러워서 보더라고요. 저걸 왜 보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거 달릴 장소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자동차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사주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 돈으로 사라고 이러는 거죠. 도대체 저희가 뭐야? 제가 그랬어요. 남자들은요 그런 스포츠, 액션 이런 걸 할 때 에너지가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연속극 보고 관계에서 뭐 찔찔 짜고 이럴 때 좋아지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게
결국 내 얘기를 거기서 대신 해준다는 그 공감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를 거기서 얻어야 되겠느냐고 남편한테 얻어야지 될 것을 그리고 그냥 대도 않는 갑자기 차를 사주겠다 내가 언제 차 사달라고 그랬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월급 달라 그럴 때 그거나 좀 더 주는 게 더 좋지 왜 갑자기 느닷없는 차냐고요. 그럴 건 생각할 때 한 건 큰 거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아 저렇게 그냥 차라도 사주고 싶다 이 마음을 받아달라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자상한 애정 표현을 남편하고 계속 대화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랑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또 피로운도 풀리고 남편한테 칭찬도 듣고 사랑도 받으면서 힘든 것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 남자들은 집에 오면 말을 안 하죠. 대화도 안 하죠. 그리고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나 해주죠. 부인이 문제 있다고 갖고 오면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끝. 그리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부인은 문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하고 싶은 게 부인들의 입장인데 남편은 그냥 끝. 문제는 답은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굉장히 이 여자가 원하는 자상한 애정 표현에서 가장 욕구 충족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은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도 이걸 갖고서 많이 대입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분명히 여자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저도 남자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남자의 욕구나 여자의 욕구로는 우리 부부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꼭 남자 같은 데가 있고 아내한테 나한테도 또 여자 같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희 쇼핑센터에 갈 적에 또 우리 남편이 처음 얘기했을 적에 결혼하려고 그러는 건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쇼핑센터도 다 일부러 같이 가준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쇼핑센터 같이 가면 뭐합니까? 맨날 잔소리하고서는 옆에서 못 사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쫓아오는 게 오히려 저는 부담스럽고 싫어요. 제가 가서 딱 중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갖고 오고 싶고 또 어떤 게 굉장히 좋은 가격이면 그때 그것을 탁 쟁취했을 때 제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해내고 이럴 때는요. 그런 건 제가 더 좋아해요. 남편은 저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오늘도요. 오늘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뭐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별거 없는데 이랬더니 아 잘됐다 같이 놀자 이래요. 우리 집은 그러면서 뭐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는 말하거든요. 보니까 안정 욕구, 그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이런 게 있어요. 저의 성격적으로. 저희 아내는 오히려 남자같이 자유함의 욕구,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더 있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유명한 책이 뭐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 네,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걸 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내는 금성에서 안 왔어. 저희 남편도 화성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목성이나 토성 출신인가 보다 이러고 있어서 그렇게 그 박력 있고 다 뭐 이러는 남자 아니에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자상하고 무슨 우리 아이들 옷 살 때도 저는요 맨날 큰 것만 사요. 왜냐하면 오래 입혀야 되니까. 근데 저희 남편은 딱 맞는 거를 그게 눈썰미 있게 애들이 아빠랑 같이 더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딱 맞는 걸 사주니까. 이런 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질에 대한 욕구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욕구에 대해서 부부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큰 게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요. 결혼을 하면 자기 욕구가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가 그거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 뭐가 공통 화제가 많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맞아. 우리 둘이 결혼하면 이게 취미도 같고 이게 생각도 같으니까 우린 만족될 거야.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충족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원하는 거를 아내가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낄 때마다 저는 그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를 좀 무시하나? 우습게 보나?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자꾸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매끄럽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원하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도 못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표현도 하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뭐 그 뭔지 모르는 욕구를 아내가 당연히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첫 번째 착각. 두 번째 착각은 뭔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남한테도 똑같은 걸 해주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우리 아내랑 함께 있어주면 우리 아내가 쫓아다니는 좋아줄 줄 거죠. 알아. 네. 근데 우리 아내는 자유로운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좀 더 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있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참견을 하니까 그게 점점 싫어진 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뭐냐면 저는 그런 새로운 것을 볼 적에 남편이 있으면 좋겠지만 절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럴 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부터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또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 아내는 원하는 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물어봐서 서로 그걸 찾아서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연습은요, 우리 연애할 때 다 했어요. 연애할 때 그래도 많이 했어요. 연애할 때는 부인이 원하는 거 행여나 마음이 바뀔까봐 여자친구한테 잘해줘요. 또 여자들도 뭘 남자친구 원하니 막 여러 번 물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걸 찾았는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당연히 해줄 거라는 기대에 그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게 되는 우리 거죠. 사실 최근에 또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아내한테 쌍화탕 선물이 들어왔어요. 아주 이렇게 맛있는데. 팩으로 이렇게 리토르트 팩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쌍화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쌍화탕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잣이에요. 그 쌍화탕을 달여달라고 그럴 때는 거기다 잣을 정말 한 움큼 넣어서 가득 차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아내가 갖고 오면 항상 잣을 요만큼 넣어요. 그래서 나는 잣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니까 좀 많이 넣어줘. 그랬더니 이만큼 넣어주고 그래서 내가 또 이만큼이야 하고 보여주는 걸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도 나한테 갖고 왔는데 또 조금 갖고 온 거야. 그 순간 내가 폭발해버리는 거야. 뚜껑이 열리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정도 얘기하면 해줄 만도 한데 왜 안 해주나? 잣이 아까워서 그러나 남편이 미워서 그러나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러 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따진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배 아파갖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남편이 그거를 따뜻하게 이제 쌍화차 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막 밥을 준비하느라고 저녁 준비하고 바쁠 때예요. 그래도 남편이 해달라니까 제가 바쁘지만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남편 해줘야지. 근데 원래 그 비닐팩을요 이 전자레인지에다 넣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쁜데도 그걸 중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좋으라고 먹은 거가 오히려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뜨거운데 해갖고서는 이제 옆에다가 다 또 닭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랬는데 잣을 또 냉동실에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데 넣는 순간 조금 넣지 말고 많이 넣으라 그랬지. 그리고 좀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잣이라는 것은 이미 그 차 위에 동동 매달 띄워놓는 거지 잣이라는 것이 무슨 잣 위에 차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남편이 넣으라고 당신 그랬어.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7, 8알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잣이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막 배를 아파서 움키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왜 그러느냐 잣이 아깝냐 이러면서 저를 따지는 거야.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저한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잣을 많이 넣어달라고 그랬던 얘기를 했는데 안 채워주는 것들이 저한테는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저보고요 네. 아까워서 그러냐는 거예요. 남편 잣 두는 게 내가 그렇게 잣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길래 아니 내가 일부러 한 번이 아니라 2번 넣은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쁜데도 해줬는데 그게 모자랐어? 그게 적었어? 그랬더니 적었대요. 그래서 왜 적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해서 잣이 그럼 좀 저는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적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내가 많이 원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꾸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그냥 잣은 항상 내 생각대로만 넣어.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힘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한 번만 넣은 게 아니라 제가 2번 넣었다니까요. 남편 더 주려고. 근데 그게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자꾸 적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잣이 남편한테 주는 잣이 아까워서 적게 넣은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왜 적게 넣었지? 그럼 당신이 많다고 하는 건 도대체 몇 알을 넣어야지만 많은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부터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몇 개를 얘기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많다, 적다는 건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저는 2개 넣다가 10개 넣으면 엄청 많이 넣은 거고요. 저희 남편 도대체 몇 개야? 그랬어요. 20개. 20개를 원했는데 5, 6개 들어가면 저는 기대치가 굉장히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넣었다고 넣고 저의 정성은 잣이 아니라 그거를
전자레인지에다 넣지 않고 그거를 막 끓이기까지 해서 손을 뒤어가면서 그렇게 한 게 저의 정성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남편 오로지 자세 숫자가 자기의 내가 원하는 건 자시야. 네. 전 이런 너무 놀란 것들이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매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하셔야 될 일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몇 개의 잣을 원하는 게 남편한테 많으냐. 그게 결국은 우리의 대화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뭐다.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다.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화해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그리고 원하는 게 다 것도 모르고. 상대적이잖아요. 10개라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 있는 건 순전히 자기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앉아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대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막 화가 쌓인 거야. 제가 보니까 한 3-4번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제가 여태까지 넣었던 잣은 한 번도 자기 기준에 맞은 적이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꼭 참고 그러니까 있었지. 그거를 쌓고 쌓다가 나중에는 부인이 배가 아픈지 만지 상관도 없이 화장실에까지 쫓아와서 잣느라고 얘기를 하는 남편인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이 남편은 부인 배 아픈 거는 상관도 없이 잣 적게 넣었다고 나를 쫓아올 수가 있나. 그 순간에 전 너무너무 남편이 유치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결국 기대치가 맞지 않았다. 이게 욕구를 한 번도 저희가 대화한 적이 없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자와 여자의 욕구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고 이 기질적 욕구를 약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두 분이 앉아서 쓰시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난 20개야. 아니야, 20개는 아니야. 10개야. 뭐 이러면서 그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행복의 비결, 자녀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시기까지 두 분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제일 힘드셨나요? 날마다 힘들어서 뭐 제일 아직까지도 20알 갖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이게 아이, 뭐가 중요한가면요. 이 네. 욕구는 타고나는 거예요. 욕구는 사람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저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많은 거는 저희 아내가 원하는 욕구는 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욕구는 우리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안정감 있게 둘이 함께 하는 거를 좋아하는 욕구가 있는데 우리 아내는 내 옆에 한참 함께 있으면 답답해져요. 저희 욕구와 남편의 욕구가 충돌해요. 그 자꾸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매일 살면서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알았어. 남편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남편이 저의 욕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 그렇죠. 그게 그 어려움을 네. 푸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또 다르거든요. 이게 기질 다르고 남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는데 남편을 점점 알아가니까 점점 더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남편도 저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저도 그러니까. 서로 사람은 다 다르다. 음. 다 다르고 내가 원하는 걸 우리 아내가 원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갈등은 없을 순 없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좋은 방법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내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것도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이걸 원하니까 우리 애도 이걸 분명히 원할 거야 하고 그거를 해주는데 첫째 때 쓰던 방식이 하나도 안 통해. 셋째 놈은 완전 다른 게 나왔어요. 애 둘 정도 키우면 우리나라에서 꽤 그래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저는 관리자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 해결사형이거든. 전략가형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상담가형이 있어요. 네 가지 기질에 대해서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